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혼인 중 이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법리 너머의 인간 존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사기 혼인 취소와 고지 의무의 한계. 법의 차가운 잣대가 한 개인의 참담한 상처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 통찰. 정보의 비대칭성의 비극적 조우. 이 사건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시간이 충돌하며 시작됩니다. 남편이 인지한 단편적 진실과 아내가 겪어낸 참혹한 생애의 궤적은 법정에서 비로소 교차합니다. 국제결혼 및 피고 아내의 한국 입국, 부친, 시아버지의 성폭행 범죄 발생, 부친의 형사재판 중 아내의 과거 출산 사실 인지, 남편이 출산 경력 은폐를 이유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소송 제기, 아내는 13세 무렵 납치 및 성폭행 피해로 강제 출산, 가해자의 아동 탈취, 이후 완벽한 교류 단절, 과거를 묻어둔 채 한국 이주, 다시 발생한 성폭력의 피해. 하급심의 기계적 법리 적용. 원심은 전통적인 혼인법의 잣대에 따라 출산 사실의 은폐를 혼인의 본질적 신뢰를 깨뜨리는 기망행위,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의 출산 경력, 결혼 전 미고지, 상대방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침해,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하급심의 논리는 만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소극적 침묵은 언제나 사기가 되는가? 대법원은 하급심의 기계적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고지 의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침묵이 곧 사기는 아니고 침묵에다가 고지 의무 위반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전제는 고지 의무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의사 결정의 자유와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 보장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출산 경력에 대한 맥락적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고지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맥락을 통과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출산 사실, 출산의 경위, 자발적 임신인가 범죄 피해인가, 생존 및 양육 책임, 양육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가, 실제 교류 여부, 현재까지 정서적, 물리적 교류가 존재하는가, 이 모든 필터를 통과하여 현재의 혼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비극적 실체. 피고의 참혹한 과거는 대법원의 판단 필터를 거치면서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상처로 그 성격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출산의 경위, 통과 실패, 13세 무렵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피해 결과, 생존 및 양육 책임, 통과 실패, 가해자 측의 아동 탈취로 인한 책임 상실, 실제 교류 여부, 통과 실패,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완전한 관계 단절, 현재 혼인 생활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고지 의무가 없다. 사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내밀한 영역. 대법원은 아동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출산을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인격권의 핵심이자 가장 본질적이고 내밀한 영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공개 의무 영역, 예컨대 현재의 재산, 직업, 직계가족, 혼인 시 고려 대상, 예컨대 일반적 혼인 경력 또는 부채, 가장 본질적이고 내밀한 영역, 예컨대 범죄 피해 트라우마, 강제적 출산 등 이러한
가장 본질적이고 내밀한 영역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균형의 재조정. 고지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은 두 가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에서는 상대방의 알 권리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극단적인 범죄 피해라는 맥락이 더해지면 저울은 개인의 존엄성으로 확고히 기울게 됩니다. 두 개의 판결, 두 개의 시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원심과 대법원이 내린 결론의 차이는 법이 인간의 상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침묵을 바라보는 관점, 하급심은 혼인의 신뢰를 깨는 기망, 사기로 보았고 대법원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생활의 비밀 보장으로 보았습니다. 출산 경력의 의미를 배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혼의 결격사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한 아픈 과거이자 범죄의 피해 결과로 보았습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 배우자의 선택권 및 알 권리냐,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이냐. 다문화 혼인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재정의.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부부의 파탄을 다룬 것을 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국제결혼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제한적 정보의 인정. 다문화 혼인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정보 제공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무한 검증의 차단. 혼인 성립을 위해 개인의 모든 과거사, 특히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낱낱이 까발려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자 보호의 우선, 정보의 투명성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시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기계적 잣대 넘어 법이 묻는 존엄의 무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언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대방의 알 권리라도 끔찍한 범죄 피해로 얼룩진 개인의 뼈아픈 과거를 강제로 들춰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사실관계의 기계적 조립을 넘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맥락과 상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방식입니다.